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선거, 대통령 선거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대선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사전 투표도 있죠. 자, 지금 여론조사 계속 오늘도 쏟아지는데 내일부터는 선거 D-6일부터는 선거법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는 할 수 있어도 공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마 내일까지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 그 투표일에 들어가기 전에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는 6일 전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그 시점에 1위를 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동아일보 6면 보시면은 여야 마지막 여론조사 1위가 대선 승리를 해왔다. 그래서 양쪽 진영 모두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꼭 받아서 응답을 하라. 지지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선을 제압하는, 기세를 잡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마지막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동아일보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 조사 각 진영 기세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동층을 흡수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밴드 웨건 효과라는 게 있죠. 자, 막 그 앞선 후보를 따라가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조사 적극 응해달라. 오늘까지 조사한 것만 내일 공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 투표율 높아야지 유리한 결과다. 그래서 4일, 5일, 금요일, 토요일 투표를 여야 모두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갤럽에서 실시해온 대선 전 여론조사, 그리고 실제 득표 결과, 이것을 비교를 하면은 1997년 15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모두 마지막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19대 대선, 그러니까 지난 2017년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그 대선에서만 이례적으로 2위와 3위 달라졌습니다. 그때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가 앞서고 있었는데 실제 득표에서는 홍준표가 2위를 했죠. 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에서는 주요 후보자들의 순위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금까지 마지막 여론조사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죠. 지금 뭐 순위는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이 순위죠. 그것도 그대로 지금까지는 유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승기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화 받기 캠페인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도 몇 가지 여론조사가 보도가 됐는데 특히 눈에 띄는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상당히 눈에 띄는데 서울경제신문이 칸타코리아라는 그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자, 이 결과, 우선 결과부터 보여드리면은 지금 서울경제신문 1면 톱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기사인데, 자, 서울경제 1면 톱입니다. 이재명 34.1%, 윤석열 44.1%. 자, 무려 10% 무려 10%포인트를 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이 결과가 나왔는데, 자, 제목이 부동층이 움직였답니다. 부동층이 움직였다. 자, 부동층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자, 부동층이 원래 이 직전 조사에서 14.8%였는데 10.2%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부동층이 이제 선택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특히 단일화 결렬 이후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결렬 이후에 윤석열 쪽으로 표심이 이동하고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 안철수 표가 대이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 쪽으로. 자, 그것이 지금 수치로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죠. 당선 가능성에서도 이재명은 40%인데 윤석열은 46%고. 자, 밑에 기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최근 두 후보가 초박빙의 양상을 띠던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가 결렬 수순에 들어가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대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쪽으로 지금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보면은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 이 응답이 처음으로 50%를 넘기면서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제 단일화를 놓고 너무
특히 두 후보 뭐 양쪽 다 책임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계속 말을 바꾸고 번복을 하고 이 실무 협상을 내보냈던 이태규에게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또 특히 그것을 결정적으로 그렇게 털어버린 이유가 부인의 입김이다. 김미경 씨의 입김이다. 이런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면서 이 단일화 피로감이 쌓였고 그 단일화 피로감이 결국은 이제 단일화는 필요 없어. 어차피 뭐 투표용지 지금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 안철수 지지자 중에서도 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지지자들이 윤석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려 10%포인트 앞서는 이런 결과가 이 서울경제조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 조사를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서울경제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칸타코리아. 이 조사 시점이 언제냐면은 2월 27일부터 3월 1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계속 한 겁니다. 이것은, 이 여론조사 기간은 단일화 결렬이 되고 나서, 사실상 결렬되고 나서 진실게임을 막 벌이고 있을 때, 그때의 민심까지 다 반영이 된 거죠. 27일부터 3월 1일, 어제까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칸타코리아가 조선일보 의뢰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24일, 그 사나흘 전입니다. 이때는 뭐 진실게임까지는 가지 않았죠. 단일화는 결렬 분위기로 갔지만은. 그때와 여론이 상당히 다른데, 특히, 물론 이 같은 그 칸타코리아가 조사를 했지만, 의뢰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하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추이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민심의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지역으로 볼 때 서울이죠. 수도권 그런데 그중에서도 서울입니다. 서울은 온갖 민심이 다 쏠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수의 텃밭인 TK, 대구 경북 여론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특히 이 두 곳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앞서는 그 지지율 반등을 이끈 지역입니다. 성부처 서울 텃밭인 TK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처인 서울과 텃밭인 TK부터 이 일종의 투표 단일화, 투표에 의한 단일화, 국민의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이것을 이끌고 있다,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몰아주기, 윤석열에게 몰아주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서울을 보시면은, 조선일보 한 사나흘 전에 한 조사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36대 34.6,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무려 윤석열이 45.2, 이재명이 29.7, 15.5%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승부처인 서울에서 확연히 윤석열이 앞서 나간 것이죠. 윤석열로 뭉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 TK. 여기는 더 상당히, 극심한 여론 민심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조사에서, 사나흘 전에 조선일보 조사에서, 47.7대 28이었습니다. 윤석열이 47.7, 이재명이 28, 이렇게 됐는데,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65대 8.2. 윤석열은 47.7%에서 65%로 되면서 무려 17.7%가 올라갔습니다. 65%,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은 28%에서 8.2%로 내려앉았습니다. 8.2%. 거의 20%포인트 깎이면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죠. 물론, 이 서울, 대구 경북, 이 전체 샘플은, 이 전체가 다 한 1000명 되면은 그 샘플은 한 100명, 한 그 정도 선이죠. 그 정도 선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추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추이는 읽기에 충분한 것이죠. 분석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은 오히려 단일화가 무산이 되면서 성기를 확실히 잡아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반면에 이 단일화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마지막까지 결렬시켰던 안철수 후보는 좀 지리멸렬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당장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조직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보시면은 안철수 완주 고집에 당 파열음, 국민의당이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단일 압박 커지자 지금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데, 자, 일부 국민의당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지분을 좀 갖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그래서 이태규도 이 장제원과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뭐 공동정부 인수위원회부터 같이 한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부터 같이 한다. 그리고 인사권도 공동으로 나눠 갖는다. 뭐 여의도 연구원 같은 당의 핵심 조직도 차지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막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철수 후보가 한 방에 털어버렸으니 김미경 씨의 말을 듣고 했다는 그 분석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은 여러 사람이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뭐 이렇게 다 해서 설득을 해놨는데 갑자기 뭐 연락이 끊겼다. 아마 부인에게 물어봤을 거다.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 사람만 자의적으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고집에 안철수의 고집인지 뭐 김미경 씨의 고집인지 모릅니다. 지지철에 임명진 목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갔다가 지지를 철회했죠. 그러면서 정권 교체 안 되면 안철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홀로 대선 완주 막 고집하는데 사실상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 아니 좀 지분이라도 챙겨야지. 단일화해서. 안철수 저 사람 믿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이 부인 말 듣고 이것을 던져버렸다. 자, 이렇게 되면 불만이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심지어 핵심 측근이라는 이태규와도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규는 그런 공동정보 같은 이야기를 안철수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안철수는 보고 못 받았다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어제 국민의당이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정보는 보고를 받았는데 무슨 뭐 후보 경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은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죠. 자,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국민의당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어제 또 묘한 말을 또 해서 좀 해석에 혼선이 있었는데 이겁니다. 어제 3.1절 기념식 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윤석열을 또 만나볼 의향이 있느냐 이 질문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죠. 중요한 정치인이니까 중요한 어젠다가 있다면은 의제가 있다면은 뭐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안철수와 해동 가능성을 윤석열과 해동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왔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양당 모두 원론적 입장 선을 그었지만 단일화 문이 다시 열리나 일각 기대감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안철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항상 열려 있는데 윤석열 때문이야. 이것을 나중에 남기기 위해서 윤석열의 공 떠넘기기 일뿐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겁니다. 이 단일화 결렬에 대한 비판의 부담을 느껴서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을 다시 떠넘기기 위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자, 이 단일화 문제는 지금 이제 이미 물 건너갔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다. 김미경 씨가 결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는 다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권 차원의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자, 어제 3.1절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했는데, 이 발언이 과연 이재명을 위한 것인지, 이재명을 위하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실제로는 이재명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발언이 어제 하나 나왔죠. 오늘 조선일보 또 중앙일보 조중동에서
중요 기사를 다뤘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 그 하단 기사가 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3.1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을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첫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첫 민주정부라는 말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민주정부는 김대중 정부다. 그러면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인해서 첫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야 그렇게 이 진보 진영에서 부를 수가 있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어서 했기 때문에 직선제를 했지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김영삼, 그러면 김영삼 정부도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냐. 민주라는 것이 본인들이 민주당을 이어온 그 DJ부터 노무현, 이것만 민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자, 이 이야기가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를 민주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다. 그래서 야당은 이것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이 뿌리를 두고 있는 문민정부, YS, 문민정부를 애써서 무시하려는 것이다. 지긋지긋한 편가르기로 국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자, 일면 기사고 이어지는 이 조선일보의 오면 기사는 대통령이 정파적으로 역사를 규정했다. 그래서 완전 왜곡이다. 역사 왜곡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통합으로 이 정권을 잡았죠. 그때 노태우, 김종필 이렇게 정권을 잡았지만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 정부가 그 문민정부로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이 소위 개혁 작업을 많이 했죠. 역사 바로 세우기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선거 전략적으로 부인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한교안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각종 개혁을 통해서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운 문민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저희가 뭐냐.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정부 인사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오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처음 들어선 정부는 노태우. 국민 감정은 문민정부 때를 민주정부로 본다. 노태우는 아니라고 해도 민주정부로 본다. 그리고 그런데도 야당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계층 갈라치고 세대 갈라치고 이념 갈라치고 했죠. 그것을 통해서 내 편을 확실하게 챙기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 40%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치기에 의해서. 갈라치니까 한쪽은 완전히 쏠리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대통령을 자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발언은 선거 개입 의도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중앙일보도 보시면은 6면에 문재인 대통령 DJ 정부가 첫 민주정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당은 그럼 YS는 뭐냐? YS는 뭐냐? 자, 이야기가 야당에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민감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당, 그리고 또 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치 완전히 개입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라는 단어, 민주 이 단어를 20번 가까이 계속 썼습니다. 민주당 연상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첫 민주 정권은 김대중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당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또 어제 김동연과 무슨 선거 후에 통합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김동연보다는 안철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당제를 막 다당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연합정부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당제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연합정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3.1 운동과 연결시켜서. 교묘하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1 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고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뤘다. 이재명이 말하는 연합정부와 같은 거죠. 아니 다른 건데 연합정부라는
이 명칭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뭐 항일 독립운동의 큰 줄기는 민족의 대동단결과 통합이다. 그래서 다양한 세력이 함께 임시정부에 함께했다. 자, 이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다당제 정치개혁, 이것과 유사한 맥락이죠. 자, 이런 식으로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상당히 노골적인데,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선거 전략적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자, 이렇게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갈라치기를 해서 윤석열을 고립시키면서 윤석열 빼고 다 뭉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YS까지 부정을 하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출신이죠. 거제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PK를 기반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부산 사상에서 국회의원도 지냈죠. PK 출신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 이걸로 당선됐죠. PK를 지역적 기반으로 하면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YS는 PK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PK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호남을 상징하는 DJ, 충청을 상징하는 JP, 그리고 영남, 그중에서도 PK를 상징했던 삼김정에서 YS. 그런데 지금 YS 정부를 패싱하고 부정해버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PK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자, 그러면 그 YS 그리고 문민정부에 대한 자부심이 이 PK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패싱해버렸습니다. 그러면 PK 민심이 어떨까요? 뭐 갈라치기 차원에서는 PK 안에서 뭐 진보 쪽이 뭉치기는 하겠지만 전체 중도까지 포함해서 PK 민심이 어떻게 흐를지 저는 그것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보니 이 부산에서 발행되는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다른 그 3.1절 경축사 내용을 했는데 지금 여론이 PK에서가 아니고 서울에서 조중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갈라치기 논쟁 이것이 벌어졌으니 PK 민심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자폭이다. 자폭.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TV 토론이 있습니다. 8시부터 10시 사이에 사회 분야를 TV 토론이 있는데 불꽃 튀는 논쟁, 마지막이니까는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특히 오늘까지 하는 여론조사만 공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특히 지금 어정쩡한 상태가 돼버린 양쪽에서 다 러브콜을 받다가 지금은 이재명도 안철수에게 별로 그렇게 강하게 러브콜을 안 합니다. 이미지가 많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윤석열과 안철수를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안철수를 데려올 그 적극적인 노력도 안 하죠. 그래서 어중간하게 지금 중간에 피어버린 안철수가 오늘 TV 토론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아마 윤석열에게 적대적으로 막 제일 처음 토론에서 그랬죠. 뭐 피식피식 웃으면서 뭐 조롱하듯이 그렇게 했죠. 아마 그런 표정을 다시 지을지 예상이 되는데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판단은 유권자 몫이 될 겁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